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름 공부 시간이지요. 교과서 여름은 첫 번째 단어는 가족, 두 번째 단어는 여름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선생님과 가족 단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 공부했지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단원, 여름나라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여름을 좋아하나요? 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난 여름에는 여러분 무엇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여름 하면 무엇보다 더운 날씨가 생각나죠? 뜨거운 태양. 그래서 우리는 물을 찾고 또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가기도 해요. 땀이 나고 더워서 괴로운 일도 있지만 시원한 물놀이를 할 때면 뜨거운 태양이 고마워지기도 한다니까요. 또 어때요? 여름은 해가 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도 해요. 따뜻하고 덥고 해가 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계절이죠.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진 아래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물난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장마, 홍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계절이 여름이지요. 이렇게 해가 쨍쨍 날씨가 덥고 비가 자주자주 내려서 공기가 축축한 이런 더위를 무더위라고 해요. 무더위는 물과 더위가 만나서 률은 사라지고 물더위에서 무더위가 된 그런 단어랍니다. 몸에 땀이 나서 공기가 축축하고 습해서 그냥 더운 것보다 더 짜증이 나는 그런 무더위가 된 거죠. 자, 과연 이렇게 무더운 여름나라 앞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첫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여름에 관한 책 한 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원이 한여름 불볕더위에 지쳐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구, 여름만 오면 양반인 게 참 괴롭구나. 양반이라 여름에도 옷을 갖춰 입어야 하니 그럴 수밖에. 더위를 잊을 생각으로 책을 펴놓아도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끼질하고 있는 길동이만 보였어요. 아니,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길동이에게는 더위를 안 타는 비법이 있는 것이 분명해. 그것이 무엇일까? 길동이도 덥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자마자 마당 쓸고 사내가 나무 한 짐 해오고 밥 지을 때 쓸 장작을 패느라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렸는걸요. 삼복더위에는 더위 먹을까 소한테도 일을 시키지 않는데 어이구, 이놈의 신세는 소만도 못하구나. 길동이는 김생원이 부러웠어요. 이 더위에 저렇게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생원님은 더위 안 타는 비법이 있는 것이 분명해. 그 비법이 뭘까? 성격 급한 길동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방님, 우리 내기합시다.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비법을 겨루는 내기 말이오. 김생원은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좋다. 내가 이기면 내일 하루 쉬게 해주마.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서방님이 이기면 내일 온종일 부채질을 해주겠소.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비법을 겨루는 내기가 시작되었지요. 먼저 김생원이 나섰어요. 이걸 좀 보아라. 바닷가 바위솜에 온 것 같지 않느냐. 작은 옹기 그릇 안에 나무며 돌들이 멋지게 꾸며져 있었어요. 길동이는 그렇지만 내기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아이고, 뭐하러 조그만 그릇에 코를 박고 있습니까? 진짜 시원한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십시오. 길동이가 시냇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릇을 들여다보고 상상하느니 시원한 냇물에 첨벙 뛰어들어 물고기 잡는 철렵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길동이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김생원은 딴소리를 했어요. 시끄럽다. 내가 뼛속까지 시린 맛을 보게 해줄 테니 잔말 말고 이번엔 나를 따라오너라.
복잡한 장터를 지나 김생원은 길동이를 장터 쪽으로 인도했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 저 위쪽에 김생원과 길동이가 보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대감집 하인이에요. 뭐가 그리 바쁘게 인사도 없이 지나가시오? 예, 얼음 녹기 전에 얼른 가야 하니 나중에 봅시다. 옛날에는 지체 높은 양반은 나라에서 얼음을 받았대요. 그러나 김생원은 아직 과거에도 붙지 못했지요. 슬그머니 길동이가 김생원을 놀렸어요. 서방님도 출세 좀 하지 그랬소. 덕분에 나도 얼음 맛 좀 보게요. 김생원이 길동이를 데리고 간 곳은 주막이었어요. 주모가 펄펄 끓는 삼계탕을 내왔네요. 더울 때는 찬 음식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거란다. 더운 것은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이니라. 그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먼 길을 걸어 다다른 곳은 남산 계곡이었어요. 김생원과 길동이는 발을 벗고 시냇물에 발을 담궜지요. 어이쿠 시원해. 양반이 어찌 몸을 다 벗고 물놀이를 하겠느냐. 이렇게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것을 탑족이라고 하느니라. 이왕 산에 왔으니 서방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쏴 천지를 울리는 소리를 내며 폭포가 떨어졌어요. 서방님 가실랑 벗어 던지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폭포 물맞기입니다. 발만 담그는 것보다 온몸을 담그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나를 따라오려무나. 김생원이 한적한 숲속 널따란 바위에 서서 갓을 벗었어요. 바람 빗질이라는 양반들의 피서법이다. 바람 잘 부는 숲을 찾아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 뒤 바람을 향해 앉으면 어이구 시원하다. 어떠냐? 더위가 싹 가시지 않느냐?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데 앞에는 여우고개가 떡 버티고 있네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집신장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처럼 달 밝은 밤이면 시집도 못 가보고 죽은 처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 못 들으셨소? 고개를 넘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어머나, 김생원과 길동이가 잔뜩 겁을 먹었어요. 후! 후! 수리부엉이 울음소리에 둘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푸석! 저녁 사냥을 나서는 수리부엉이의 날개짓 소리에 김생원과 길동이가 걸음아 날 살려라 내달렸어요.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도 둘은 더운 줄도 몰랐어요. 김생원과 길동이는 집 대문을 보고서야 멈춰섰어요. 길동이는 정말로 처녀귀신을 본 것처럼 떠들어댔죠. 시퍼렇게 나리손칼을 입에 물고서 스르르 움직여서 따라오더니 바로 여기 대문 밖에서 돌아가지 뭐예요? 길동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머리가 쭈뼛 섰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생원이 말했어요. 내 팔에 소름이 돋는 걸 보니 더위를 쫓는 데에는 귀신 이야기가 최고로구나. 서방님, 그럼 내기는 제가 이긴 건가요? 아니지, 이 녀석. 오늘 내기는 무승부다. 귀신 이야기를 처음 한 건 집신장수가 아니더냐. 어때요, 여러분? 옛날 분들의 여름 나는 방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또 뜨거운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참 비슷해요. 앞으로 우리 여름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또 우리들의 생활, 또 재미있는 노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